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첫 번째 넓이와 적분입니다. 자, 지금 넓이와 적분 파트는 사실은 뭐 정적분에 의거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그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 그 다음에 c까지로 나눠져 있으면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의 결과물은 함수값들이 계속 양수값을 가지니까 그지? 정적분의 값을 구해보면 얘네들은 양수값이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 인테그럴 b에서부터 c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면 얘는 얼마가 된다?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정적분은 양수와 음수값을 모두 갖게 되는데 여기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얘한테 다 구한 다음에 그냥 절대값 씌우세요. 알겠지? 다 구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단지 구간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구간이 있으면 한 번에 적분을 해버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야. 얘네들을 구간이 이제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구하고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야. 근데 구간이 좁혀진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고 인테그럴 b에서부터 c까지 fx, dx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넓이의 개념이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인테그럴 a에서부터 c까지 fx, dx를 한 다음에 그냥 한 다음에 얘네들을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네들은 넓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이미 이 정적분 안에서 양수값과 음수값이 상쇄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넓이 개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넓이를 플러스 4라고 하고 이 부분에 정적분 값을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얘는 절대값 그지? 플러스 4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2가 돼서 넓이는 6이라고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는 정적분을 계산을 하고 나면 플러스 2라는 양수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값이 다르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적분을 보면 그지? 두 곡선 혹은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그 넓이 개념을 보면 포인트 두 번째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선생님이 늘 얘기했다시피 어떤 두 곡선으로 둘러싸였다 혹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다 라고 했으면은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 빼서요. 맞지? 그런데 얘네들이 교점이 발생할 때는 무조건 이퀄 놔두고 교점 구하는데 우선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먼저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X축, Y축 개념에 상관없이 우리가 구분구적법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넓이가 되죠. 근데 예전에 기초 강의할 때는 선생님이 여기서 구분구적법 개념으로 안 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y는 d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적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여라. 즉 x는 a라는 직선, x는 b라는 직선, y는 fx,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맞지? 자, 그러면 구분구적법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면 얘네들 n등분하겠지. 그냥 듬성듬성하게 n등분했다라고 이렇게 치면은 얘네들의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각형 넓이를 해서 이쪽과 함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 그 다음 얘도 이렇게 함수값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 그 다음 마지막 것도 얘 함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실제로 얘네들 구분구적법을 하게 되지. 그런데 우리가 구분구적법을 할 때 높이 개념이 되는 게 무엇이 되거든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게 되는 거라는 거야. 함수값을. 맞지? 그래서 얘는
fx-gx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만들라고 할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함수 자체가 그지? 함수 자체가 fxk-gxk가 함수로 들어가면서 n분의 b-a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 정적분의 정의를 옮겨오면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gx의 형태로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을 할 때는 위에서 아래 빼면 된다. 함수가 있을 때. 알겠어? 그러면 얘는 이 녀석이 양수 부분이고 얘가 음수 부분이고 혹은 둘 다 양수 부분에 있던지 음수 부분에 있던지 상관없이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근데 기억하지?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를 정의할 때는 구분부적법 개념으로 접근을 안 했지. 그지? 둘 다 양수에 있을 때와 음수에 있을 때랑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있을 때를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줬어. 근데 이제 두 번째 배우니까 바로 접근해도 이해가 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안에 또 포인트가 뭐냐면 곡선이 교점이 발생하는 경우야. 맞지? 곡선이 교점이 발생해. 자, y는 fx 이렇게 함수가 있고 다 들어가냐? 이거? 선까지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 y는 gx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안경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녀석은 높이 개념이 구분부적법으로 접근했을 때 높이 개념이 뭐가 되냐면 fx에서 gx를 뺀 개념이 되게 돼. 맞지? 그 다음 이 녀석 높이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gx에서 fx를 뺀 개념이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적분 구간을 잡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무조건 뭐라고? 요점부터 찾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야 되냐면 fx equal gx라고 놔둬야 되겠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는 다음 함수니까 이항을 하면 fx-gx는 0 해가지고 얘네들의 x값을 줄줄줄 abc를 구해낼 거라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이 뭐냐?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거지. 사실 언제나 지금 이런 그림에서 x축과의 교점 구하거나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건 쉽거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3차 함수, 4차 함수 섞여 있을 때 그지? 빠르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어느 게 위쪽인지 어느 게 아래쪽인지 구하는 거 시간 낭비라 이거야. 정말 그게 그림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땐 교점을 해서 넓이 구하는 게 주를 이룬다고. 그러니까 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한다? 구간별로 쪼개진 데 구해놓고 절대값 씌워. 알겠죠? 자, 그래서 얘도 그냥 단순하게 fx에서 gx 빼고 얘는 정확하게 fx에서 gx를 빼야 높이 개념이 돼. 근데 얘는 gx에서 fx를 빼야 높이 개념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gx의 dx를 하고 그냥 절대값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 이거야. 거기다 더하기 인테그럴 b에서부터 c까지 fx-gx 동일한 함수 이용하라 이거야. dx 해주고 절대값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팁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 기억날 거야. 얘는 엑스트라 내용에 적어도 무방합니다. 엑스트라 내용에 적으면 우리 2차 함수와 2차 함수 혹은 1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한번 볼까요? 자,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fx가 있고요. y는 gx가 있답니다. 맞죠? 혹은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뭐 얘도 y는 fx가 있고요. 얘는 y는 gx가 있게 돼요. 그런데 1차 함수나 2차 함수 혹은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교점이 생겨서 얘네들의 넓이를 구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얘 만나는 자리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보고요. 얘도 똑같이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네들은 근이 무조건 두 개가 생깁니다. 맞죠? 그러면 fx-gx의 형태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k의 x-알파 곱하기 x-베타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맞지? 그럼 우리가 이거는 정적분 계산 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k의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렇게 돼 있고 dx가 된다라면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분의 k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이었다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넓이 개념이 되니까 얘한테 바깥쪽에 마지막에 뭐만 씌워주면 돼요? 절대값. 알겠지? 절대값. 얘를 뭐 아예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거든? 아예 넓이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 넓이 구할 때는 그냥 다 표해놓고 절대값.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계산 팁입니다. 일단 여기